토트넘이 약팀을 만나서 승점을 쌓아 올렸지만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등의 강팀을 만나니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며 콘테 감독의 전술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선수들의 문제인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1-12 시즌 콘테는 유벤투스의 감독에 부임하여 전 시즌 7위에 머물던 팀을 무패 우승으로 이끌었고 이탈리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강팀에 약하다는 이탈리아를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렸으며 15-16 시즌 첼시의 감독으로 부임해 리그 우승을 만들어냈고 16-17 시즌에는 첼시에서 FA컵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누누산트의 후임으로 토트넘의 감독직을 맡아 수행하게 됩니다. 토트넘은 과거 중하위권 팀들을 우승권으로 끌어올린 실력을 바탕으로 토트넘이 드디어 우승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라는 희망을 가지게 했고 우승 청부사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이전의 팀들을 높은 위치까지 이끌며 명장의 반열에 오르나 싶었는데요. 20-21 시즌 7위에 있던 토트넘을 다음 시즌 4위까지 끌어올렸고 22-23 시즌 시작은 토트넘 역사상 가장 좋은 출발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적은 나름 좋지만 작년 가장 폼이 좋았던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된 자리에 기용하지 않으며 콘테가 이상해졌다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콘테의 양아들 페리시치가 있었죠. 자신의 애제자를 이번 시즌 영입했고 어떤 약속을 해주고 데려온 것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콘테와 페리시치 사이에 긴밀한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젊고 빠른 손흥민 대신 나이가 많이 들어 에이징 커브가 온 윙백을 이렇게까지 꾸준히 기용할 수 없다는 영국 현지 팬들의 반응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자 팀의 가장 뒤에서 전술을 직접 듣고 본 골키퍼 요리스가 참다 못해 한마디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항상 최후방에서 콘테 감독의 전술을 보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윙백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하여서 많은 공격 활로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콘테 감독은 수비를 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꾸준히 수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나마 버틸만 했습니다. 상대방이 크게 강한 팀이 없었기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지난 맨유전에 그 불만이 극에 달해 폭발할 지경까지 와버렸습니다. 나는 상대방이 5m 앞에서 쏘는 슈팅들을 막아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왼쪽 윙백인 페리시치는 늘 상대방 코너라인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리에는 우리 팀의 가장 강한 공격수인 손흥민이 내려와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 시에는 상관이 없지만 윙백이라면 수비 시에는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우리는 수비에서 크게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격수가 내려와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을 나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경기 끝나고 페리시치에게 찾아가 도대체 왜 수비를 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 물을 수밖에 없었다. 페리시치는 그저 미안하다며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았다. 그도 자신이 너무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 같은 모습이었다. 이번 경기를 토대로 차라리 젊고 빠른 세세뇽이 10배, 100배는 낫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팀이 싫어질지도 모르겠다 라고 말하며 콘테의 전술과 페리시치의 높은 위치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른 팀에 갈지도 모르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콘테 감독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의 불만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같은 팀 선수까지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 줄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콘테 감독의 페리시치 사랑이 계속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 놓은 토트넘의 가족 같은 끈끈함조차 없었던 일처럼 사라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토트넘 팬들과 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토트넘 선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콘테 감독이 좋은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